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능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네, 아주 오래된 질문이죠.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볼 가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탤런트 코드 관련 유튜브 강의 녹취록인데요. 아, 네. 그 유명한 자료죠? 핵심은 이 재능이라는 게 뇌 속에 있는 미엘린이라는 물질과 관련이 깊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은 재능을 약간 뭐랄까 유전자처럼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죠. 심층 연습이라는 어떤 특정 방식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뇌의 신경 회로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또 강화되는지 그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에 주목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네, 어떻게 제대로 연습해서 뇌 자체를 바꿀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를 통해서요, 미엘린의 정체가 과연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스킬 형상의 핵심 열쇠가 되는지, 또 그 완벽한 연습이란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자료는 뇌 능력 향상이 뭐 단순히 뉴런이나 시냅스가 연결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미엘린이라는 물질,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미엘린,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미엘린은 신경섬유,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길 있잖아요. 축삭이라고 부르는. 네네. 그 축삭을 여러 겹으로 감싸는 지방질의 절연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절연체요? 전선 피복 같은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딱 그 비유가 좋아요. 구리선, 즉 신경섬유를 고무피복, 미엘린이 감싸서 전기신호, 즉 신경 정보가 중간에 새거나 약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아하. 자료에서는 이걸 광대역 설치자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광대역 설치자요? 네, 뇌 용량이 뭐 크냐 작냐보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느냐, 그 대역폭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미엘린이 바로 이 대역폭을 극적으로 넓혀준다는 의미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회로가 연결됐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그 회로의 어떤 품질, 성능, 이걸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성능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 뇌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 얘기도 흥미롭죠. 뉴런수는 뭐 평범했는데 오히려 미엘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악교세포, 글리아셀이 유난히 많았다는 점이요. 처음엔 이게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재평가되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뇌 연구가 거의 뭐 뉴런이 주인공이었어요. 악교세포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약간 조연 같은 역할로 여겨졌죠.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미해인과 악교세포의 기능이 속속 밝혀지면서 아인슈타인 뇌에 대한 해석도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의 그 비범함이 단순히 뭐 타고난 특별한 두뇌 구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에 걸친 엄청난 사고 실험이라든지 집중적인 탐구, 그러니까 일종의 심층 연습을 통해서 특정 사고 회로의 미엘린이 남들보다 훨씬 두껍게 발달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열린 거죠. 와, 재능에 대한 관점을 정말 바꾸는 이야기네요. 네,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스킬, 예를 들어 뭐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할 때 이 미엘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하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스킬을 신경회로를 감싸는 절연체 그 자체라고까지 표현하던데요. 네네, 그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스킬에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네,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스킬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뇌 안에 구축되는 어떤 물리적인 구조물과 같다는 거죠. 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특정 건반을 누르는 동작, 뭐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과정, 이런 것과 관련된 신경회로에 반복적으로 전기 신호가 흐르게 될 겁니다. 네, 연습하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 신호가 미엘린을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하는 특정 악교세포, 이름이 좀 어려운데 올리고 덴드로사이트라는 세포를 자극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 할수록 뇌 속에 있는 그 특정 세포들이 어허, 이 회로 자주 쓰네? 여기 절연 처리 좀 단단히 해야겠다 하고 알아차린다는 거군요. 팔 쫙 뻗어서요, 자주 사용되는 신경섬유를 꽉 붙잡아요. 그리고는 얇은 미엘린 막을 뭐랄까 셀로판지 뽑아내듯이 쭉 뽑아내서 겹겹이 감싸기 시작합니다. 겹겹이요? 네, 한 번 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많게는 100번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감습니다. 이 과정이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서 일어나고요. 와, 대단하네요. 이렇게 미엘린층이 점점 두꺼워질수록 신경 신호는 더 강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킬이 향상되는 생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연습이라는 게 결국 뇌 안에서 미엘린을 건설하는 작업인 셈이네요. 네, 말 그대로 뇌공사를 하는 거죠. 와, 그럼 그 유명한 1만 시간의 법칙 같은 게 단순히 시간만 많이 투자했다 이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미엘린을 두껍게 쌓아 올렸느냐 이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질, 즉 연습의 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타고난 재능처럼 보이는 그런 압도적인 실력 차이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엘린 두께의 차이일 수 있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냥 시간만 오래 때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또 강조를 해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완벽한 연습, 그러니까 이른바 심층 연습, 딥 프랙티스만이 미엘린을 효과적으로 두껍게 만드는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3가지 규칙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덩어리로 인식하기, 전체 그림을 먼저 파악하라 이거네요. 맞습니다. 어떤 스킬이든 처음에는 전체적인 감, 그 큰 그림을 잡는 게 중요해요. 체스 고수들을 보면 모든 수를 다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임의 큰 흐름, 어떤 패턴을 읽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자료에 나온 테니스의 페더러 선수나 축구의 호나우지뉴 선수 예를 봐도 그들의 전체 동작을 그냥 통째로 보고 느끼면서 따라하려는 시도,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킬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머릿속에 먼저 그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전체적인 감을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걸 잘게 쪼개는 덩어리 분해하기가 두 번째 규칙이군요. 네. 뉴욕의 그 유명한 음악학교 줄리아드 예시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이 악보를 일부러 막 찢어서 어려운 부분만 골라내고 그걸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린 속도로 연습한다고요. 네, 아주 느리게요. 건물 밖에서는 거의 고래 울음소리처럼 들릴 정도였다는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느리게 하는 거죠? 속도를 높여야 잘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느림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늦추면요, 자신이 뭘 틀리는지, 어디서 실수가 나는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엘린은요, 정확한 신호가 반복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형성됩니다. 바꿔 말하면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엉뚱한 회로에 미엘린이 감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된 습관이 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느린 연습은 마치 슬로우 모션 비디오를 보듯이 스킬의 아주 복잡한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의 정확도를 극도로 높이는 과정입니다. 일단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나중에 속도를 높여도 의미가 있는 거죠. 아하, 정확성이 속도보다 우선이다. 제대로 된 미엘린을 쌓기 위해서군요. 자, 그럼 세 번째 규칙은 반복과 실수 교정입니다.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실수에 거의 광적으로 집착하면서 교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네, 집요함이 필요하죠.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 예시처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엘린은 한 번 만들어지면 영구적인 게 아니라 계속 소모되고 또 회복되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유지가 중요해요.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호로비치의 말,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아내가 알고, 사흘 안 하면 온 세상이 안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군요. 네, 정말 그렇죠. 미엘린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덩어리로 먼저 인식하고 그걸 잘게 분해해서 아주 느리게 연습하고, 그러면서 발견된 실수를 집요하게 교정하면서 반복하는 것. 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게 뭐냐면요, 바로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요? 네, 완벽하게 절연된 신경회로는 정말 칼같이 정확한 타이밍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수준의 스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두껍게 잘 형성된 미엘린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신경 써서 관리, 즉 연습을 해줘야 하는 거죠. 마치 잘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야 하는 기계처럼요. 연습 과정에서의 어떤 감정, 느낌, 이런 묘사도 되게 재밌었어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뜻하는 스윗 스팟이라니라 연습 과정 자체를 달콤 씁쓸한 스팟, 비려 스윗 스팟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표현도 참 절묘한데요. 심층 연습이라는 게요, 결코 처음부터 쉽거나 즐겁기만 한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죠, 보통은. 네, 처음에는 자신의 현재 능력하고 목표 사이의 그 격차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좌절감을 맛보게 되죠. 이게 바로 쓴맛입니다. 네, 쓴맛. 하지만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격차를 피하지 않고 딱 직시하면서 실수를 찾아내고 교정하는 그 힘든 과정을 의식적으로 인내하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그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에서 어떤 종류의 만족감 혹은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달콤 씁쓸함이죠. 자료에서는 이걸 아기가 걷기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고 울면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과정에 비유합니다. 그러네요. 이 달콤 씁쓸한 분투, 뭔가 힘들지만 그래도 해내고 있다는 그 느낌, 이거 자체가 바로 미엘린을 효과적으로 두껍게 만드는 생물학적인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와, 그럼 뭔가 배우면서 진짜 어렵고 짜증나는데 그래도 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뇌에서 실제로 미엘린이 착착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다시 미엘린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이 자료는 미엘린 중심의 관점이 거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에 가깝다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기존의 뉴런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서 미엘린을 보는 것이 왜 그렇게 혁명적이라고까지 하는 걸까요?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요. 네, 인간의 모든 생각, 감정, 그리고 모든 움직임은요, 수많은 신경회로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전기 신호들의 아주 정교한 합주와 같습니다. 합주요? 오케스트라처럼요? 네, 그렇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각기 다른 회로에서 온 신호들이 필요한 그 시점에 정확하게 동시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동시에요? 네, 미엘린은 신경 신호의 전달 속도와 정확도를 극적으로 높여서 바로 이 완벽한 타이밍 조율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신호의 강도, 속도, 정확도, 이 세 가지를 모두 향상시키는 거죠. 그 속도 향상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그런데요, 미엘린으로 잘 감싸진 신경섬유는 그렇지 않은 섬유보다 신호 전달 속도가 최대 100배나 빠르다고요? 네,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잠시 좀 쉬어야 하는 시간, 그 구름기라고 하죠. 그것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고려하면 전체 정보 처리 능력이 이론적으로는 무려 300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그 3000배라는 수치는 탤런트 코드 책에 나오는 주장인데요. 그 수치 자체의 정확성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요? 네, 그 결과로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동시성, 싱크로니시티라는 겁니다. 단순히 빨라지는 걸 넘어서서 여러 다른 곳에서 출발한 신호들이 거의 오차 없이 목표 지점에 딱 함께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동시에 도착하는 능력. 그렇죠. 자료에 나온 골프 스윙 예를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완벽한 스윙을 위해서는 수많은 근육과 감각 정보들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 250분의 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정확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와, 250분의 1초요? 네, 만약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바로 헛스윙이 되거나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미엘린이 두꺼울수록 이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타이밍 조율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고 혹은 일부러 느리게 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유연성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단순히 뉴런이 많거나 시냅스가 잘 연결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회로를 감싸는 미엘린 절연층이 아주 두꺼워져야 비로소 최고 수준의 스킬, 즉 완벽한 타이밍 제어가 가능해진다. 이런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 그 박세리 선수 이후에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이 세계 무대를 막 휩쓰는 현상 있잖아요. 네, 박세리 키즈 현상이죠. 그것도 혹시 혹독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골프 스윙에 필요한 특정 신경회로에 미엘린이 유난히 발달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겠군요. 네, 물론 뭐 다른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미엘린이라는 생물학적인 기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한번 제대로 형성된 미엘린 회로는 마치 그 스킬을 위한 초고속도로처럼 작동해서 특정 스킬 수행을 매우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니까요. 와, 우리가 심층 연습을 할 때마다 우리 뇌 속에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이 미엘린 절연 테이프가 착착 감기면서 초고속 정보 처리 회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꼼꼼한 과정이죠. 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세포가 신경섬유 한 분절을 감싸는데 뭐 40, 45번, 많게는 100번까지 감아야 하고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꽉 조여서 감기 때문에 한번 형성된 스킬이나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군요. 잘못된 습관이 들면 고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정확하게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노력이 우리 몸을, 특히 뇌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재능과 스킬의 비밀이 뇌 속에 미엘린이라는 물질에 있으며 의식적이고 아주 집중적인 심층 연습을 통해서 누구나 이 미엘린을 두껍게 만들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재능에 대한 생각이 정말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네, 핵심은 여러분의 뇌는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네, 어떤 스킬을 연마하시든 그 과정은 단순히 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경 회로를 물리적으로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정확하게 만드는 일종의 건설 작업인 셈이죠. 건설 작업, 멋진 표현이네요.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네. 만약 당신의 스킬과 재능이 의식적인 노력으로 신경회로 주위에 한 겹 한 겹 쌓아 올리는 이 미엘린 절연층과 같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 뇌에 어떤 회로를 감싸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회로를 더 두껍고 강력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노력이 만들어갈 당신 뇌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